그날 서 씨에게 링거를 투여한 간호사는 분명 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어디 있을까? 우리가 간호사에 대해 아는 유일한 단서는 그녀가 거주하는 마을 이름뿐. 이제 어떻게 가요? 프놈펜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작은 마을. 와, 우리 제작진이 진짜. 그러던 중 마을 대표로부터 어렵게 그녀의 연락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알로. 그 간호사예요. 예. បងខាងខ្ញុំសុំជួបបងបន្តិចបានទេបងអត់ទេមានភ្ញៀវរបស់កូរ៉េគាត់ចង់ជួបបងបន្តិច5នាទីក៏បាន10នាទីក៏បានអត់បានទេបងតែខ្ញុំចង់បងសុំមេត្តាជួយខលមកបងសុំជួបបន្តិចអត់បានទេ 어렵게 연락이 닿았지만 그녀는 우리와의 만남을 피했습니다. 거절했네요. 좀 이상한데요? 네. 우리는 간호사에게 재차 연락을 시도한 후 답이 오길 기다렸는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채팅으로 대답을 해주겠다는 거죠, 지금? 네네. 비타민 수액 줬다고 간호사가 말하고 있죠? 서 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했다는 간호사. 그날 간호사는 먼저 비타민 수액을 서세연 씨에게 투여했다고 합니다. 그 후 주사기를 이용해 프로포폴을 따로 주입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했냐? 서세연 씨가 가져왔다는 프로포폴. 의사도 없는 병원에서 어떻게 개인이 전신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가지고 있던 걸까? 이상합니다. 우리는 현지인과 함께 시내 약국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프로포폴 일반 약국에서요? 병원 가서 진료받고 처방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랑 다른가요? មានអាថ្នាំប្រភេទប្រូផូផល 잠시 기다리자. 어, 흰색 액체가 든 병을 꺼내오는 약국 직원. 살 수가 수가 있네요.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다른 완전 거죠? 다르네요, 네. 체계가. 분명 프로포폴이었습니다. 프로포폴을 손에 얻기까지 어떠한 질문도 요구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대부분의 약국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프로포폴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포폴을 저렇게 저렇게 판다고 판다고요? 진짜? 이게 지금 프로포폴? 프로포폴 얼마 주고 샀어요? $11 50센 프로포폴 한 병의 가격은 약 15,000원. 혹시 이거 뭐 그 처방전 달라는 얘기는 없었어요?អត់មានសួរទេ 안 물어봤습니다. អត់មាននិយាយអីគេទេពេលចង់ទិញព្រោះខ្ញុំសួរថាមាន 프로포폴ទេយកឲ្យទិញស្រួលអត់សួរទេ 서 씨가 사망한 병원에서 발견된 프로포폴과 같은 제품. 똑같네요. 동일한 네. 제품이네요. 현지에서는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프로포폴. 과연 간호사는 서세연 씨에게 얼마나 주입한 걸까? 제작진은 어렵게 연락이 닿은 간호사와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두 병? 두 병이라고? 예상치 못한 간호사의 답변. 그녀가 서 씨에게 주사한 양은 프로포폴 2병, 100ml라고 했습니다. 이는 60대 후반의 당뇨 환자였던 서 씨에게
어떤 의미의 양인 걸까? 아, 이건 무조건 돌아가시죠. 예, 예. 한 번에 100cc를 맞았다 그러면 서세원 씨 같은 연령대의 건강 상태 같으면 8 내지 10cc만 맞아도 이제 다른 의학적인 조치를 안 하면 바로 이제 호흡억제,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용량이죠. 근데 10cc의 거의 10배, 100cc면 뭐 한 번에 맞았다면 사실은 뭐 당연히 사망. 보통 성인 남성 기준으로 수면 내시경을 할 때 쓰이는 프로포폴의 양이 약 3에서 5ml 정도. 프로포폴 100ml는 5시간이 넘는 큰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용량입니다. 수술 중 안전하게 전신 마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 주입 장치를 통해 긴 시간에 걸쳐 투여해야 하는데요. 조금씩. 그렇죠. 그렇다면 간호사가 프로포폴 2병을 서 씨에게 주입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 오전 10시 반, 간호사는 주사기를 이용해 프로포폴 2병을 모두 투여하고 바로 병원을 떠났다고 합니다. 40분 후 병원 직원은 숨을 쉬지 않는 서 씨를 발견했습니다. 100ml의 프로포폴은 이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서 씨 몸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이게 30분이라고 가정을 해도 이것도 해도 분기가 과용량이죠. 투약 시간이 이제 단축됐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더 과용량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100cc가 정말로 이렇게 한 번에 환자한테 투여가 됐다면 무호흡과 저혈압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용량입니다. 아휴. 의도적으로 줬다면 거의 살인 수준인 것 같은데요. 살인. 서세원 씨에게 프로포폴 2병을 주사한 간호사. 그녀가 그날의 진실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왜 2병을? 그날 제가 만난 사람은 4명이었어요. 서 씨, 김 씨, 통역, 그리고 운전기사였어요. 제가 서 씨에게 주사할 때 운전기사가 같이 있었어요. 그가 약을 주사하는 걸 도와줬어요. 운전기사요? 서세원 씨 운전기사인가요? 그런데 프로포폴에 대해 잘 몰랐던 간호사는 왜 치사량이 될 수 있는 2병이라는 양을 서 씨에게 주사한 걸까? 그러니까요. 운전기사에게 물어봤는데 그가 모두 다 주입하라고 말했어요. 그날 운전기사가 서세원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프로포폴 2병을 맞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치사량인데 어떻게 매번 2병씩 맞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하는 건 다 진실이에요. 거짓은 없어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서 씨는 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면허도 없었고 캄보디아 말도 못하지, 영어도 못하지. 그럼 누가 김가 모든 걸 다 케어를 한 거야. 김 차로 형님을 모시고 다녔어. 걔가 많이 케어 다녔어, 형님을. 그 기사가 이분이 맞나요? 맞아. 이분 맞아. 간호사에게 2병을 투여할 것을 지시하고 주사하는 것을 도운 사람은 바로 서세원 씨의 사업 파트너 김 씨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김 씨의 운전기사를 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운전기사가 있을 거라는 곳을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제작진을 보자마자 지나치게 경계하는 매장한 직원. 저 사람도 우리 찍는데? 그는 제작진이 병원을 찾은 날 그곳을 지키고 있던 김 씨의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동일인이네요. 같은 사람이네요. 예. 그에게 운전기사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만나고 싶은데 지금 만나는 것도 내가 Alo. 주무셔봐. mente. 영정 수원비 대학동 록 서세원. 아빠. 서세원 씨에게 프로포폴 2병을 모두 넣으라고 간호사에게 말한 운전기사. 그런데 그날 간호사 면접을 보시고 드라이버랑 같이
이동을 하셨나요? 네, 같이 했습니다. 드라이버 같이 나갔죠. 김 씨는 병원에 머물다 운전기사의 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프로포폴의 존재조차 수차례 부인했던 김 씨. 그때 프로포폴은 확실한지. 아니요. 프로폴 자체가 무슨 무슨 사실이에요. 프로폴 어디 있어요? 이게 뭐게 프로폴 뭐 전화할 수가 없죠. 예, 전화도 뭐 없었고. 프로포폴은 전혀 모른다는 김 씨와 그의 병원에서 서세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했다는 간호사. 그런데 캄보디아 취재 마지막 날, 김 씨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세원 씨가 사망한 날, 동업자 김 씨의 수상한 행동을 보았다는 제보자.នៅក្បែរ Mr. Sale មានធុងសម្ងាត់នៅជិតនឹងបន្ទាប់មកនៅក្បែរនោះមានសារ៉ានហើយនិងសារធាតុវាផ្លាស់នៅកន្លែងនោះអ្នកផ្សេងនៅកន្លែងនោះអបបាននិយាយថាវាមិនមែនជាសារធាតុប្រូពីលនឹងទេព្រមទាំងមក Mr. Sale គាត់ថាគាត់ត្រូវតែចាត់ការ 아, 짜서 버렸다고요? សារធាតុប្រូពីលនឹងហ្នឹងបោះចោលខ្ញុំបានគិតតបនេះ 시신 옆 쓰레기통에 있던 하얀 액체가 든 주사기를 짜버렸다는 김 씨. 그는 어떤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걸까? 김 씨의 병원에서 일어난 서세원 씨의 의문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날 프로포폴 주사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김 씨는 어떤 진실을 덮으려 하는 걸까? 실화탐사대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김 씨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간호사가 주사를 넣을 때 이사님은 옆에 안 계셨어요? 간호사가 주사를 놨는지 안 놨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이야기를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앞으로 통화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전화를. 이사님. 전문가는 김 씨의 대화법에서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미칠 임팩트를 계속 계산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정보거든요. 아주 단순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뭐 팩트체크 없이는 당신에게 얘기해 줄 수 없다. 매우 사소한 것들에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 팔에 링게를 꽂고 계셨나요? 그때 상황을 내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기억이 지금 아무한데 한번 생각나는 대로 있다가 되는데 생각나면은 면접 본 간호사는 몇 명이에요? 잘 모르겠네요. 그것도 확인해 들려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팩트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3년 전 가족과 함께 캄보디아에 정착한 서세원 씨는 여러 가지 대형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 한 온라인 방송을 통해 자신이 추진 중이던 사업들을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꿈 같은 얘기라고. 근데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 CSTV라고 방송국을 공개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따냈습니다. 중개료로 한 1,200억 원을 받아요. 한 60층 정도 높이로 방송센터와 레지던스를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10,000세대 정도를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또 서세원 코인도 그 거래소에서 아시아 이제 코인들과 어깨를 겨루면서 거래하게 되겠죠. 얼마나 행복한지 요즘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푸놈펜 시내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레지던스에 거주하던 서세원 씨. 연예인이자 사업가인 서 씨의 캄보디아 생활은 현지 교민들 눈에 화려하게만 보였는데요. 실제 서세원 씨가 살았던 방 타입. 와. 조금 넘게 갔지. 복층이었어요. 3,500불 했어. 네, 한국과 달리 여기는 집세나 학비나 이런 거를 못 내면 다닐 수가 없어요. 꽤 오래된 거 아니에요, 서세현 씨? 이상합니다. 서 씨는 지난 1년 사이에 가까워진 김 씨와 치과, 카페와 같은 소규모 사업은 물론 화장품 유통 사업까지 함께하기로 계획하며 사업 파트너 관계가 됐다고 합니다. 공동 운영을 약속한 건 서세원 씨가 의문의 죽음을 맞은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작진이 만난 병원 인근 주민들은 웬일인지 병원에 대해 말하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응? 왜요? 무서워해. 아, 무서워해? 이야기하면 경찰이
이 집에 대해서는 알아도 말하기 힘들다. 왜? 아,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어이? 성형외과로 시작한 병원이 문을 연 건 4년 전. 캄보디아 최고 권력자 훈센 총리의 여동생이 바로 병원의 건물주였는데요. 처음 병원을 만든 건 한국인 이 씨. 제가 처음에 이제 했는데 뜬금없이 이 가난한 캄보디아에 줄기세포 치료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 만난 딱 하니까 경찰서가 탁 와가지고 그거 태우고 가는 거. 공항에 가면 뭐 출입 뭐 절차도 없습니다. 그냥 뭐 바로 브리패스를 해줄 정도로 야, 이 파워가 대단하구나 그랬죠. 그런데 1년 전 이 씨에게서 운영이 중단되었던 병원을 넘겨받았다는 김 씨. 이하고 김하고 둘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건 알아요. 김 씨가 제안을 했죠. 내가 이 병원을 정상화시키겠다. 정상화시키고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나오면은 지분을 나누자. 하지만 의사도 구하지 못하고 병원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 안에 장비들은 있어요. 그럴까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카페나 화장품 매장 같은 소규모 사업들은 물론 서 씨가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들도 어느 것 하나 성공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100층짜리 주상복합, 그다음에 골프장 리조트, 전체가 다 뭐 3조짜리 프로젝트다 뭐 이렇게 했어요. 본인은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렵다고 봤죠. 가장 머리 아파했던 게 그거예요. 미쳐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이 캄보디아 와서 내가 사기당하고 울고 인터넷에서 못 살겠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세원 씨는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는데요. 근데 남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호텔에서는 어렵지 않아 보이니까. 근데 집값, 딸, 학비 이것 때문에 맨날 머리가 아팠어요. 학비를 밀리고 있었으니까. 참. 그런데 또 한 번의 재기를 꿈꾸며 사망하기 2달 전에도 대형 사업을 위한 투자 계약 합의서에 사인을 했다는 서 씨. 이 컴플렉스 프로젝트예요. 외국인 학교도 들어가 있고 호텔도 들어가고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8억 5천만 불 투자를 약속받은 의향서. 아이고. 그는 이 사업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사망하기 불과 열흘 전에는 그보다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믿었던 초대형 사업 계약을 했다는데요. 그 프로젝트가 된다 안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걸려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이거를 사기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모든 사업을 함께한 동업자 김 씨. 하지만 그는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서세원 씨의 죽음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 서세원 씨가 하던 사업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사님이 그거를 뭐 이어받거나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세요? 뭐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그건 다 유족들하고 의논하고 난 뒤에 제가 결론내야 될 문제라. 사건 직후 캄보디아 경찰에 프로포폴을 서 씨에게 주사한 사실을 진술했다는 간호사. 때문에 캄보디아 경찰 역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서 씨의 사인을 당뇨에 의한 심정지로 발표했는데요. 낯선 타국에서 벌어진 한국인 의문사. 석연치 않은 죽음이지만 서 씨의 시신은 화장돼 버리고
이젠 진실을 밝힐 기회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제대로 사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유족분들께서 뭐 장례 절차나 이런 거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신 거 요청하시면 공관에서 지원해드렸고요. 혹시 캄보디아 경찰 측이랑 이렇게 좀 소통하셨나요?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